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현쌤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영상은요, 자, 드디어 대칭이동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우리가 다음 영상부터는 아예 이제 새롭게 집합이라는 단원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오늘까지 대칭이동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6쪽이고요. 자, 5문제를 또 깔끔하게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14번 문제 보시면요. 일단 중심의 좌표가 2,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자, 이동한 후라고 했으니까 일단 끊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x축에 접했대요. 자, 선생님이 이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x축에 딱 접한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좌표를 예를 들어서 뭐 2,3이라고 하면요. 얘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일까요? 맞춰보세요. 반지름은 몇일까요? 지금 x축에 접한 상황이었죠? x축에 닿았을 때 여기가 2,3이라는 말은 자, 높이가 일단 3이라는 뜻이니까 그 말은 반지름이 3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결론은 뭐냐? x축에 접했다라고 한다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의 길이가 돼요. 되나요? 자, 그럼 우리는 x축에 접했으니까 이 중심을 막 이동시킨 다음에 자, y좌표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 r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일단 중심이 2,0이었잖아요. 이 점을 먼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대요. 자, 점의 평행이동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같은 것끼리 x끼리, y끼리 더하라 그랬어요. 자, x좌표는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고요. y좌표는 0이랑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여기서 이동한 후니까 일단 스탑하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주세요. 자, 누구를 바꿔줘야 되죠? 둘이 자리를 바꿔줘야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2,3이 되겠네요. 자, 즉 새로운 원이 있었는데 걔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가 3인 거예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인 원이 있는데요. 얘가 x축에 접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누구라 그랬죠? 반지름의 길이는 이 y좌표의 절대값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절대값이라고 한 이유는 원이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서요. 만약에 이 점이 예를 들어서 뭐 4, 마이너스 1이다. 반지름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에 절대값을 붙인 1이 반지름의 길이다 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자, y좌표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요. 하지만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자, 따라서 반지름은 그냥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 같은 경우는 얘를 평행이동 막 옮기든 대칭이동으로 막 이동을 시키든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고 와도 반지름의 길이는 처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5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일단은 원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원 위의 점을 P라고 두겠대요. 자, 선생님 일단 이렇게 찍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X축 위의 점을 Q라고 해볼게요. 자, P도 지금 여기 있지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원 위에서만 돌아다니면 돼요. Q점도 X축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꼭 여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일단 R의 좌표는 12,1로 고정된 점이에요. R은 딱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이때 PQ 더하기 QR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PQ 길이는 자, P부터 Q까지 여기고요. QR의 길이는 Q부터 R 여기에요. 또 V 표시 이런 거 나왔네요.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R점이 고정돼 있으니까 우리 R점을 우리 X축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랬을 때 세로 찍고 R 다시라고 둘게요. 얘는 몇 컴마 몇일까요? X좌표는 그대로 10이고요. 원래 위로 한 칸이었다가 아래쪽 한 칸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얘는 1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P가 여기 딱 고정되어 있다면 PQ 길이 더하기 QR의 길이는 PQ 길이 더하기 QR-의 길이랑 같아지고 P점에서 R-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됐나요? 그럼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PQ 길이 더하기
QR 길이 이거의 최소값은 자 QR 대신에 누구를 쓰기로 했죠? QR-이라고 쓰기로 했죠? PQ 길이 더하기 QR-의 최소값이랑 같고요. 얘는 결국 누구랑 같다 그랬죠? P점에서 R-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랑 같다 그랬어요. PR-의 길이랑 같다. 요거랑 똑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앞에 문제랑 다르게 지금 P점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세요. R-란 점은 고정돼 있죠. 자, 그리고 Q는 어차피 지나가는 점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P점이 막 움직이고 있을 때요. 자, 우리 이거 예전에 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복습시켜 줄게요. 이 원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지금 R-란 점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원 위에 점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이 점이랑 이 R-란 점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만큼이 될지, 요만큼이 될지, 이 점에 있으면 요만큼이 될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 한 이쯤이 가장 짧아질 것 같죠?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는지 기억나요? 자, 선생님이 이전에 원의 중심을 찍어서 자, 이 길이는 원의 중심에서 이 바깥의 점까지 길이를 구한 다음 자, 요만큼이 뭐가 되죠? 반지름이 되잖아요. 반지름만큼을 빼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나나요? 이전에는 사실 이거를 직선으로 표현해서 구했거든요. 똑같아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구하되 이게 직선이 아니라 점까지의 길이를 구하든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R-랑 이 원의 중심이 0,4거든요. 그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몇이에요? 여기 보면은 반지름 제곱이 4니까 반지름 길이가 2죠. 이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최종적으로 구했을 때 이렇게 씁시다. 일단 0,4와 R- 이거의 거리에서 반지름 이만큼을 빼주세요. 됐죠? 자, R-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12,-1이고요. 자, 그럼 두 점의 좌표하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즉, 루트에다가요. 자, 12에서 0을 빼서 제곱합시다. 그럼 12제곱이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4를 뺄까요? 자, 4에서 마이너스 1을 뺍시다. 4 더하기 1이 돼서 제곱이죠.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다시 루트에다가 12 제곱하면 몇이죠? 144고요. 더하기 자, 더하면 5니까 5 제곱하면 25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해주세요.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루트 144 더하기 25는 169고요. 거기서 2를 빼면 되겠네요. 169는 누구의 제곱인지 혹시 아나요? 얘는 13을 제곱하면 돼요. 자,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13 제곱하면 169가 나옵니다. 즉 얘는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13이 돼서 13 빼기 2라서 답은 11이라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 문제는 한 번 더 꼰 문제예요. 사실은 R-로 넘긴 다음에 PR- 길이만 구하면 끝 이런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랑 다르게 얘는 P점도 움직이기 때문에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뺐어요. 이해됐죠? 자, 이 문제도 반드시 꼭 스스로 풀어보세요. 16번 문제 보시면요. 자, 지금 A, B라는 점이 있는데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일단 끊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제 3, 4분면 위에 점이 됐대요. 아, 일단 그러면 3, 4분면이 어떤 특징을 갖나 살펴봐야겠네요. 일단 X축이 있고 이런 식으로 Y축이 있을 때요. 자, 여기가 몇 사분면이었죠? 얘가 제 1사분면이었고요. 여기가 2, 3, 4사분면이었어요. 자, 반시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던 거 기억나죠? 자, 이랬을 때 자, 지금 3, 4분면은 이쪽이잖아요. 여기에 특징을 보면 X좌표가 원점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Y좌표 역시 자, 원점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즉 얘는 결론이 X좌표, Y좌표 둘 다 부호가 음수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a, b를 각각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둘 다 부호가 음수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자, 그럼 써볼게요. 일단 a, b란 점이 있었어요. 걔를 먼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세요. 자, 그럼 누구 부호가 바뀌죠? x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마이너스 a, b가 되고요. 얘를 다시 요거 한 다음이니까 얘를 다시 y는 x에서 대칭 이동해주세요. 지금 뭐가 바뀌죠? 둘이 자리가 바뀌죠. 즉 b, 마이너스 a가 됐죠. 그랬을 때 얘가 최종적으로 옮긴 점인데 이 점의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라고요. 자, 그 말은 결론 내리면 자, a는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a는 양수여야 되죠. 반대로. 양수여야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b는 자체가 음수래요. 이러한 결론을 일단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기억 봅시다. a는 음수, b는 양수래요. 반대죠. 기억 틀렸어요. 자, 니은 보시면 a, b 곱한 게 음수래요. 즉 둘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음수 맞죠. 자, 디귿번 보시면 얘가 제 2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2사분면 여기 있죠. 얘의 특징은 x좌표는 음수인데 y좌표는 양수가 되죠. 자, 살펴볼게요. a분의 b는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나눠버리면 음수인 건 일단 맞아요. x좌표 맞았어요. 하지만 y좌표 보면 a랑 b를 더해달래요. 얘 부호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거는 a는 양수, b는 음수라는 것만 알지 둘이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a가 만약에 1, b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자, 더하면 뭐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자, 이번엔 a가 2,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더하면 뭐죠? 1이에요. 자, 이번에는 a가 1, b도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더하면 0이 돼버리죠. 얘는 숫자에 따라서 막 변해요. 그래서 딱 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7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7번 문제 보시면요. 이 직선 y는 x-3을 y는 x에서 대칭 이동했더니 그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원의 넓이를 2등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자, 원이 있을 때, 자, 이 직선이 어떻게 지날 거 아니에요? 자, 이 직선들이 어떻게 지나야지 넓이를 2등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관적으로. 즉, 원의 가운데를 딱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지나면 넓이를 딱 2등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케이크 있을 때 케이크를 자를 때 가운데를 딱 잘라야지 딱 반씩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특징은 자,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직선으로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케이크 자를 때 반드시 가운데를 지나면서 직선으로 잘라주세요. 그러지 안 싸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y는 x-3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얘를 먼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봅시다. 자, y는 x는 누구를 바꿔주면 되죠? 둘이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식이 x는 y-3이 되겠죠? 맞아요? 자, 우리 그럼 y는으로 바꿔볼게요. 깔끔하게. -3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 플러스 3이 되고요. 원래 y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선생님 y를 이쪽 좌변에 써버릴게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원의 중심은 2,a네요. 여기가 2,a예요. 즉, 이 직선이 2,a를 지나니까 얘를 뭐 해주면 될까요? 여기에 지나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지나면 대입해주시면 성립해요. 자, 따라서 x 대신에 2, y 대신에 a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a는 결국 2 더하기 3이 되니까 정답은 a는 5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원리만 알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다. 자, 마지막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18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에 풀었던 7번이라든가 우리 좀 전에 풀었던 15번 문제랑 같은 유형인 겁니다. 일단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A점, P점이 있는데요. 그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이때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P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일단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x축 그려보시고 y축 그렸을 때 일단 a는 마이너스 3,2에요. 왼쪽으로 3칸, 위로 2칸 올라가시면 되겠죠. 여기가 a가 돼서요. 마이너스 3,2라고 찍어주시고요. 자, b점은 2,8이니까 오른쪽으로 2칸, 위로 8칸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 찍어주시고 b점 2,8이라고 쓸게요. 이때 P점은 지금 X축 위에 있대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요. 지금 AP 더하기 BP래요. 즉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더한 값이 요거이거나 아니면은 AP 길이 더하기 BP가 요거이거나 P에 따라서 계속 변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단 P점이 X축 위를 움직이니까 A점이나 B점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세요. 자, 선생님은 A점을 옮겨볼게요. 자, B점을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A점을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옮겨주고 A 다시라고 쓸게요. 참, 얘 몇 컴마 몇일까요? 우리 왼쪽으로 3칸 간 건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3 컴마 그대로 유지하고요. 위로 2칸이었다가 아래로 2칸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만약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A 다시랑 결국 B만 연결하면 되겠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가 되는 이때 여기 P점을 구하라 라는 문제잖아요. 그쵸? 우리 이거 이전에 했었다. 이전 7번 문제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일단 이 문제에서는 X축이 데칼코마니의 기준, 즉 대칭축이 되니까 이 X축이랑 직선 A-B랑 교점이죠, P는. 그래서 이 두 직선을 식을 구한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구나.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써봅시다. A-라는 점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직선 A-B식을 구해봅시다. 자, 선생님은 이 점 가지고 할게요. 2,8. 자, Y에서 Y좌표를 빼세요. 마이너스 8. 그리고 는 써주시고 X에서 X좌표를 빼세요. 마이너스 2. 자, 여기에 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여기에 기울기 들어오는 자리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한쪽에서 나머지 한쪽을 동시에 빼달라 그랬죠? X끼리 뺀 게 분모, Y끼리 뺀 게 분자예요. 왜냐면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거든요. 자, 그러면 분모는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시면 2 더하기 3이 되고요. 분자는 8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8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식을 다시 정리해서 쓰시면 Y-8은 이 5분의 10이잖아요. 그럼 결국 2가 되죠. 2배의 X-2가 되겠네요. 되나요? 자, 얘를 Y는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Y는 일단 2를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2X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8도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따라서 식은 Y는 2X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검정 색깔 A-B 직선을 구한 거예요. 자, 이 검정색 직선이랑 X축이랑 교점을 구할 건데요. X축 식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X축?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X축의 특징은 Y를 기준으로 봤을 때 Y좌표가 항상 0이에요. 자, 다시 여기는 2,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라면 4,0이고요. 5,0, 6,0, 7,0. 그쵸? Y가 항상 0이에요. 그래서 X축의 식은 Y는 0이에요. 기억해주세요. 그럼 반대로 Y축 식은 뭐겠어요? X는 0이겠죠? 그죠? 자, 결국엔 P점은 이 둘을 연립해서 풀면 되니까 좌변은 YY 같죠? 우변끼리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즉 2x 더하기 4가 0이구나. 자, 4를 이항시켜주면은 2x는 마이너스 4가 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P점을 구해야 되니까 자, P점 보시면 X축 위에 있죠. 자, 즉 Y좌표는 항상 0이에요. 따라서 P점은 X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꼭 스스로 다시 풀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거나 스스로 만약에 못 풀겠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형의 이동까지 모두 다 마쳤고요. 아까 선생님이 예고한 대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새로운 단원, 집합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복습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